안녕하십니까, 통연입니다. 오늘은 경일주의 갑진년 신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금이 갑진년을 만나면은 편재와 편인입니다. 경인일주가 그 작년 재작년에 이민계묘년으로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지로 제가 왔기 때문에 제 확인이 잘 안 됐죠. 그래서 경금이 갑진년이라는 운을 봤다는 것은 그동안 이민계묘로 펼친 것을 제대로 결과로 구성해 내겠다는 거죠. 편인의 편재로 붙었다는 것은 갑작스럽게 즉흥적인 것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아하면 갑진년에 상당히 빠르게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사주가 조한 구성이 아니라면 의욕만 앞섭니다. 뭔가 정리하려는 것, 구체화시켜 내놓으려고 하는 것들이 앞선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 조절만 잘하면 제대로 확인해내는 거고, 이민계묘년에 하였던 수생목에 대한 결과 도출을 할 수가 있다 이거죠. 수는 진토로 보관되고 이것은 인성이니까는 문서화되고, 목은 지지에 있던 목이 천간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밖으로 노출돼 갖고 확인을 받게 된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편재적 속성이니까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신금일주이면, 만약에 신금일주이면 갑진년이 정재 정인이 됩니다. 갑진년이. 그래서 이 신금일주라면은 정재 정인이기 때문에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천천히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말이고, 경금일주는 편재의 편인이기 때문에 성급함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편인의 작용이기도 하고 편재의 작용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이제 진행돼서 계묘년 갑자월부터 이제 발휘가 되죠. 계묘년 갑자월부터. 그래서 계묘년 갑자월부터 갑자을축 경인이 되게 되면은, 갑진이 되면은 갑진년에 이렇게 가죠. 병인, 정묘,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기유, 갑술, 을의, 병자, 정축, 이렇게 이제 월운이 흘러가죠. 이게 월운입니다. 이게 월운이 갑진년의 월운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편인과 경금일주가 편인과 편재 작용이 진행이 돼서 계묘년 갑자월부터 빠르게 이제 동하죠. 더 빠른 구조들은 벌써 계묘년 신월에 동합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흐름이에요. 흐름, 운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사주가 양간이 중심인 명들은 계묘년에 이미 실행하고 구체화시켰습니다. 구체화시킨 것들이 갑진년에 다 노출이 되죠. 천간으로 목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계묘년에 잘해왔으면, 계묘년은 뭐예요? 상관이죠. 상관 생재로 한 것, 상관으로 진행한 것. 상관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 순차적으로 외부 규칙에 맞춰서 진행한 것이 아니고 외부 조건에 반응해서 일을 한 겁니다.
이민년에는 자기 계획이나 흐름을 갖고 갔는데, 계묘년은 계수 상관 때문에 갑작스러운 것들, 순간 반응하는 것들에 맞춰갖고 흥분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기서 진행돼야 했던 것들을 갑진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한다 이거죠. 갑진년에. 편제로 마무리 짓는 거니까 한 번에 하게 됩니다. 편제의 공간 구성 능력이라고 하는 게 순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구역 정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되죠. 경금일주는 진월 안쪽이 상당히 동안 에너지가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해야 돼요. 인풋만 있고 아웃풋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 전에 일이 진행되고 그것에 대한 확인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민 계묘년에 투자 진행된 것을 양간 중심의 명은 음년일 때 결정하려 하고, 음이 많은 명은 양간년일 때 결정하려 하고, 시도하고 확인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일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경자일 갑진년은 어떤 운으로 흘러갈까? 경자일이 갑진년을 만나면 일지자수는 계묘년에 상관이 밖으로 나왔죠. 그러면 상관짓을 했다 이겁니다. 상관짓을 했다는 것은 자기가 외부에 반응해서 감정적인 것을 실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조절을 하느냐 아니냐다 이거죠. 운이라는 것이 자기가 알고도 당하는 것이 운입니다. 계수가 나왔으니까 과거에 트러블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 묘재를 달고 왔기 때문에 관계는 불편하나 재적인 흐름으로 치우친 게 강합니다. 그래도 상관으로 진행한 것이 갑진년에 이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갑진년에는 경관작용의 해소입니다. 상관 경관의 작용의 해소다 이거죠. 상관이 경관작용하는 것은, 상관 경관이라는 것은 작게는 구설이고 크게는 관제죠. 하여튼 경관작용한다는 것은 구설이고 잡음이 많은 건데, 관과 대응하는 명은 그렇게 진행되어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그래도 묘를 달고 목을 달고 왔다는 것이고, 사주에 목이 있다든지 토가 있는 명은 일정 부분 조절을 했을 것이고, 갑진년은 계수의 상관에서 벗어난 거죠. 그래서 계묘년에 일어났던 구설수, 조직에서의 트러블 등이 해소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계묘년에 펼친 것, 드러낸 것,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들이 갑진년에 결정하고 확인하는 것이다 이거죠. 갑이 편제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제와 편제와의 차이입니다. 정제는 공간을 확인하는 것이 점점 순차적으로 확인해가며 자기에게 익숙한 것으로 만들어서 시간이 걸리나 꼼꼼하게 순차적으로 하니까 시간을 투자하면 공간을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죠. 그런데 편제는 공간에 들어와서 보는 순간 공간을 장악하려 하고 아주 빠르게 신속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다만 구체성은 떨어지죠. 그것이 장점이고 단점입니다. 이런 것을 잘 활용한다면 갑진년에 그렇게 했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새로운 것으로 전환한다 이겁니다.
지지에 있던 목이 밖으로 나오니까 전환하려는 시점이다 이거죠. 특히 식상으로 진행됐던 수라고 하는 것이 정리되고 목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 교환이 일어난다. 이 수가 뭐냐면 인성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경자일주의 갑진이라는 것은 문서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재를 달고 왔죠. 이렇게 재를 달고 왔으니까 활용 가능한 문서다 이겁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문서다 이거죠. 경자일주가 만약에 점포 없이 이민계면연에 무엇을 했다 하면 점포를 내어서 구체화시키려 한다 이거죠. 그래서 판을 바꾸는 겁니다. 자기가 진행하던 것을 한번 정리해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식상으로 몸으로 경험으로 하던 것들을 문서로 바꾼다 이거죠. 재를 달고 왔으니까 사용하는 형식으로 문서를 바꾼다 이거죠. 갑진년을 잘 쓴다면 경자일주는 상당 부분 재물적인 이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재를 동반한 문서니까 확인 가능한 문서, 교환 가치가 형성되어 있는 문서를 잡는 것이 됩니다. 갑진년은 멈춰 있는 것, 정지되어 있는 것, 보관을 위해서 작용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파헤쳐서 땅을 갈아 엎어서 새롭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유동성이 강합니다. 갑목은 진토에 근거하면은 정적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정적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만약에 갑진이 아니고 갑술이다 그런다면은 갑술은 갑목이 술토 위에 있기 때문에 밖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적으로 보이나 시간이 지나면 동적으로 바뀝니다. 움직여야 되니까. 에너지의 작용은 갑술은 보관하기 위해서 조절하는 에너지고 속가냅니다. 확인한다는 것들이고 갑진은 움직이기 위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밖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작용을 하는데 후반으로 가면 갑목이 진토에 퍼질러 앉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갑술은 초반이 정적이고 후반이 동적 에너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경자일주 갑진년은 계묘년에 상관으로 뭔가를 시도했던 것들이 정리되고 마무리돼서 확실하게 결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일정 부분 문서화가 되고 기록화가 되고 공간적 구성으로 전환하는 형태, 그것을 활용하려는 부분까지 계산해 보면 됩니다.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자월이나 인월이나 진월, 이렇게 대부분 진월 안으로 마디를 만들어서 빨리 마디를 만들어야 새로운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잘 해놓으면 경자일주는 갑진년에 돈이 됩니다. 활용 가능한 문서를 잡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돈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갑진년은 시간이 지나야 결과가 보입니다. 지금 갑진은 지금 싹이 나는 거니까 이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지 아직은 모릅니다. 갑진년은 신월 이후에 가야, 신월 이후가 돼야만이 가시성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경자일주가 갑진년에 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계묘년에 시도했던 것을 전반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정리가 빨리 될수록 갑진이라고 하는 재와 인성으로 만들어진 것, 활용 가능한 상태, 유용할 수 있는 상태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월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월 이후에는 그걸 활용한다. 재로 전환해서 쓴다. 문서를 움직이게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신월 이후에는 그것을 활용하게 되죠. 재로 전환해서 쓴다. 문서를 움직이게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월 이후 수월쯤 가게 되면은 확인이 됩니다. 내가 투자한 것, 전환했던 것들에 대한 가치 확인이 일어나죠. 경제 일주한테는 진월 안에 당장이라도 빨리 정리하시라 이겁니다. 상관짓 했던 것을 빨리 마무리 짓고 갈무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경제 일주들이 계묘년에 상관짓을 합니다. 트러블을 일으켰습니다. 자기 패턴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을 자월의 정리를 시도하고 전환을 시도한다든지 해야 됩니다. 늦어도 진월 안으로 정리해야만이 자기식의 타임라인으로 갑진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정리하면 후반부는 갑진으로 가치 변환을 하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제국인으로 들어와서 확인하는 겁니다. 지지의 진토는 편인이니까 서둘러서 편법으로 속도 있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편제가 그걸 하고 있으니까 가시적인 확실한 외부의 조건으로 확인을 해서 문서화하려고 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인성은 제현물적 확인을 받는 거고 재는 인성에 의해서 가치 전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경금일주는 갑진년에 편제가 편인을 만난 제극인입니다. 타이밍이 잘 맞고 편인과 편제가 코드가 잘만 연결된다면 상당한 재물적 증식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가 움직입니다.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면 됩니다. 부동산 운은 매매작용이 일어납니다. 문서 잡을 수 있습니다. 연애 운은 재미있게 진행될 수가 있고 특히 남성은 여성이 생기는 운입니다. 공부는 목이 많으면 목이 많으면 공부를 안 하고 토가 많으면 공부를 요령껏 잘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인일주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경인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일지에 있는 편제가 밖으로 튀어나왔죠. 그러면 경인일주는 일지로 자기가 하던 것을 갑진년에 확인받게 됩니다. 지나간 계묘년은 상관생제를 했죠.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경인편제인데 이제 상관하고 정제로 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트랙으로 쟤를 다루었다 이거죠. 계묘년은 일지에 있는 편제라는 목을 쓴 게 아니고 이민년에는 일지에 있는 편제를 썼습니다. 인목으로. 그런데 이민년에는 그래서 자기 계획대로 자기 속도대로 일을 벌렸는데 계묘년에 자기식으로 진행이 안 된 거죠. 상관생제로 묘로가 하는 트랙으로 진행된 거니까 대체적으로 본인 중심의 에너지가 아닌 다른 트랙으로 진행이 됐던 겁니다. 불편한 거죠. 조절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이 확실하게 자기 중심으로 갑진년에는 전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인일주한테는 갑진년이 자기가 일지로 진행하던 것에 대해 확인이 확실하게 일어납니다. 드러나게 됩니다. 정리됩니다. 만약에 경인일주가 사주에 토가 부족한 명이라면 토가 부족한 명이라면 갑진년의 진토는 굉장히 유용한 거죠. 진토 하나가 들어온 것만으로 목들이 안정감을 확보하게 됩니다. 자리를 만들어주는 거니까 다시 말하면 재에 대한 가치 전환을 진토가 해주는 겁니다. 일정 부분 문서를 잡게 되고 문서를 잡아야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문서를 재로 바꾼다는 것은 문서를 현금으로 바꾼다는 것이고 이것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경금이나 신금일주는 내년에 돈이 되는 운이라, 갑진년에 돈이 되는 운이라 어떤 명은 문서를 돈으로 바꿔서 돈을 쓰는 운이고 어떤 명은 돈을 문서로 잡아놓으려고 합니다. 사주의 토가 약한 구조라면 갑진년이 재려고 하는 것을 진토를 동원해서 묶음을 만드는 때죠. 육친 해석으로 하면 일지가 배성이죠. 배성이고 배우자궁인데 배우자궁이 밖으로 나온 겁니다. 남녀 불구하고 배우자 역할이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밖으로 노출됐죠. 그러니까 일지에다가 감추고 있었던 그 무엇이 있었으면 그것이 배우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겁니다. 감추고 있던 것이. 그럼 들통난다고 할 수 있죠. 문제 안 일으키려면 지금부터 작업해서 노출시켜 놔야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트러블이 생기게 되죠. 경인일지는 내년에 갑진년에 일정 부분 확인된다, 드러난다, 문서까지 동반된 거다 이게요. 그런데 이 문서가 유동적인 문서다 이게. 유동적인 거. 그러니까 유동적인 문서라는 것은 임시 문서죠. 내 것으로 확정돼서 잡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홀딩하는 거죠. 그래서 타이밍을 잘 조절한다면 경인일주는 갑진년에 자기 재에 대한 확인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계묘년에 진행됐던 건 내 트랙 밖으로 나갔던 것들을 다시 본인 트랙으로 확인해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운이죠. 속도 조절만 하면 됩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경인일주라 일지 편제를 뒀다는 것은 이미 자기 에너지가 안에 없는 사람입니다.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에요. 경인일주는 활동이 많은 사람입니다. 경인일주는 자기 와이프 전화번호는 잊어먹어도 오늘 만났던 사람 전화번호는 압니다. 굉장히 밖에 활동성을 갖고 있죠. 이런 것이 일정 부분 진토로 홀딩이 되고 밖으로 확인되고 진토로 홀딩합니다. 홀딩하는 것을 얼마만큼 잘하느냐다 이겁니다. 그게 돈을 만드는 힘입니다. 진토를 잘 쓰는 것이 최대한 돈을 만드는 힘이죠. 만약에 명에 화가 발달된 명이면 진토로 수령합니다. 진토로 목생화를 화생토합니다. 목생화로 발달된 명은 갑진년의 전반기에 정리하고 자기식으로 했던 것을 후반기에 홀딩된 것이 자기 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화를 잘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수가 발현되어 있는 구성들, 즉 식상 생재되는 구성들은 자기가 식상으로 일을 벌려서 제까지 갔던 것들을 일정 부분 갑진년에 정지시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방법을 달리하라 이거죠. 수는 정리된 거니까 자기가 했던 방법, 경험, 수단들을 일정 부분 정리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진년의 경자일주나 경인일주로 수를 쓰던 명들은 기본적으로 수의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그것을 전환하는 시점이 갑진년이다 이거죠. 그래서 경금일주나 신금일주나 수를 식상으로 쓰는 명들은 갑진년의 수에 대한 것을 정리해서 전환합니다. 그걸로 뭘 가르쳤다, 만들었다, 그걸로 썼다 하면은 그것을 정리해서 재로 확인해서 넘어갑니다. 그것이 진토의 작용입니다. 임시적 작용이죠. 이것은 홀딩하는 거니까 홀딩을 잘 못하면 정리가 안 됩니다. 임시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식해야지 확정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 임시로 한다는 것은 가변성을 말하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전환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인일주가 갑진년에 투자할 때 장기적 투자는 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으로 하려면 명의 토가 왕해야 됩니다. 홀딩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져야 하죠. 홀딩하는 기간이 길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할 수 있어야 한다. 무겁게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투자가 가볍게 작은 투자, 회수 전환이 가능한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야 합니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앞에서 움직입니다. 에너지가 크게 작동하죠. 무진월 정도 되면은 자기가 결정을 해서 문서화하려고 합니다. 홀딩하는 거죠. 이때 무게를 강하게 하지 마십시오.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편자가 왕해졌기 때문에 흥분지수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마음이 동합니다. 주변의 말에 훅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환 변화에 맞추어서 움직여라. 연애운은 나의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운입니다. 연애가 빨리 진행될 수도 있어요. 또 결실을 맺는 때이다 이겁니다. 결혼을 할 수 있는 운이 되죠. 공부는 성적이 오릅니다. 요령껏 공부를 하게 되죠. 후반기에 더 좋습니다. 수험생도 후반기에 좋은 성적으로 성적을 낼 수가 있고 문서를 취득하는 운입니다. 팔고 사고 매매운이 발동합니다. 후반기 갈수록 더 좋죠. 부부간에는 배우자 활동이 두드러집니다. 쉬고 있었던 배우자라면 돈 벌러 나가는 운입니다. 경호일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호일주가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은 이것은 뭐예요? 이 경호는 일지가 정관이죠, 정관. 목생화로 에너지가 전환이 되죠. 그런데 지지의 개념은 화생토의 개념이 더 강합니다. 화생토를 조절하는 게 간목입니다. 그런데 경호일지는 계면인의 상관을 받죠. 일지정관이 상관과 갈등을 가졌던 구조입니다. 경호일지는 계면인에 힘들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자기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았다. 갈등이 생긴다 이거죠. 계면연에는 상관이 문제인데 상관을 컨트롤하는 것이 있으면 됩니다. 토가 있든지 천간에 목이 있든지 하면 됐죠. 묘도 목생화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목생화는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이 되는데 목생화는 굉장히 강렬하게 작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잘 안 되죠. 오묘파가 작동이 됩니다. 오묘파가 작동. 목생화가 생각처럼 안 됩니다. 끓음이 난다. 이 묘목이 오화를 생하게 되면 승목이 이렇게 오화 열과 합쳐져 갖고 끓음이 난다든가 연기가 난다든가 거기에 또 개수까지 붙었으니까 더 끓음이 나죠. 그래서 경호일주는 계면연에 힘들었습니다. 이럴 때 명의 안전장치가 있는 명들은 나름 잘 피해 다녔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볼 때 어려움을 가졌던 해이다 이거죠. 그런데 간목이 오므로써 상관 경관의 문제를 승목의 목생화에 대한 갈등을 해결합니다. 상관생제를 해결한다 이거죠. 재생관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경호일주는 계면에 자기 스타일로 진행되지 않은 것들이 갑진년 전반부에 정리가 되고 넘어가게 됩니다. 빠르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빠르게 해결되는 것처럼 진행이 되지만 지지는 오화가 진토로 이렇게 설기가 되죠. 설기가 된다는 것은 정관이 편인적 코드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문서를 잘못 통화한다든지 편법을 쓴다든지 하면 위험합니다. 정관이 살기되면 나쁘기 때문이죠. 그래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합니다. 그래도 믿을 것은 뭐예요? 간목 편제죠. 편제가 목극토 하면서 오니까 진토가 오화를 설하는 거에 대한 컨트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화생토는 먼저 일어나고 목상화나 목극토는 뒤에 일어나게 됩니다. 간목은 밖으로 진행되지만 화생토는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죠. 경호일주가 갑진년에 계면연 문제들이 해결되는데 공간적 구성은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거죠. 좀 지나야 된다 이거죠. 공간적 구성의 어려움은 진월까지 진행이 되고 전반부에서도 그런 것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해결은 간목으로 해결되니까
계면연의 일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조정되고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 붙었는데 판결은 승소로 났는데 안의 과정은 아직 정리가 안 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소했다고 해서 바로 돈 들어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날수록 목생과 목국토가 자리를 잡아간다 이겁니다. 그것은 여름을 지나야 된다 이거죠. 신월쯤 가야 그런 거에 대한 가시성을 갖게 됩니다. 갑진년의 핵심은 봄에는 잘 안 보입니다. 봄에는 가시성이 현격하게 떨어지죠. 가을이 돼야 뭔가 하는 짓이 갑목이 진토를 달고 온 짓이 대부분 드러난다. 당연히 명마다 그런 것들을 다르게 받아들이나 갑진년의 기본 흐름은 어린 싹이 자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기를 키우고 있을 때이니까 가시성이 만들어지려면 가을 햇살이 비춰야 된다 이거죠. 갑목으로 병인원에 뭔가 결정을 했다면 일지 관을 쓰는 걸로 이직 혹은 승진을 해서 자리를 옮겨갔는데 습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하는 진토를 보면 습이 발생합니다. 습 발생. 그 습이 발생해서 공간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조절이 안 되죠. 여름을 지나야 어려움을 잘 참고 견뎌야 됩니다. 승진한다, 취직한다, 뭔가 일거리가 생겼다. 이것이 진월 안에 진행이 되지만 과정의 트러블들을 인식하라는 말입니다. 풀리긴 풀리는데 더디다는 시간 개념을 생각해야 합니다. 경호일주한테 갑진년은 계묘년에 꼬였던 것들, 구설이나 잡음들이 해결된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연애운은 계묘년에 특히 여성들은 이성과의 갈등, 이별수가 발동했습니다. 그러나 갑진년에는 후반기에 들어오는 이성과는 좋은 관계를 맺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갈등과 불화가 있었는데 갑진년 후는 후반에 갈수록 많이 좋아집니다. 공부도 후반기에 갈수록 성적이 오르죠. 부동산은 매매운이 작동합니다. 후반기에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경신일주가 갑진년을 보게 되면 경신일주는 이민계묘년을 금생수로 썼죠. 이민계묘년을 금생수로 썼습니다. 금생수에서 수생목까지 연결된 것이죠. 식상생재를 일지의 비결을 중심으로 금생수를 해서 수생목을 아주 강력하게 썼습니다. 수의 힘이 강하게 진행됐죠. 그런데 이 수가 진토로 들어갔습니다. 갑진년에는. 마무리하라는 말입니다. 식상을 정리하라 이거죠. 목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확인하라는 말입니다. 수생목한 것을 확인한다. 진행했던 것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경신일주입니다. 다른 일주보다 에너지 전환 진폭이 꽤 큽니다. 식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면 수를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 일이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진토로 들어가서 문서로 전환됐기 때문이죠. 흐름을 잘 맞추면 경신일주 같으면 이민계묘년에 했던 것들, 벌린 것들, 수생목한 것이 실제로 돈이 돼서 돌아옵니다. 갑진년에 제가 문서를 달고 왔죠. 그래서 돈이 돼서 돌아옵니다. 잘못되면 빚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갑진년이 경신일주한테는 계묘년에 어떻게 했느냐입니다. 지금 전환을 잘해야 하죠. 식상이 진토라는 문서로 바뀐 겁니다. 확인받는 거죠. 재를 달고 와서 재로 검증되는 겁니다. 아직도 수의 방법을 고집 피우고 바꾸지 않으면 재로 전환이 안 됩니다.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지면 빚을 갖고 갈 수 있게 됩니다. 갑진년 자체가 빚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식상생재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식상생재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경신이 일지가 비견이니까 자기 주장, 주체성이 강한 구성이니까 식상생재를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편재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계묘년 자월부터 투자를 더 한다든지 확장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지금 하던 것을 정리해서 한번 묶음을 만들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민 계명년에 하던 방식을 유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확실히 수라고 하는 식상을 정리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식상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만약에 내가 식당을 했다면 식상으로 운영을 했으면 그동안에 식당을 운영하는 방법을 전체적인 것들을 한 번은 마무리 지어야 한다 이거죠. 입출에 관련된 것들, 거래 관련 이런 것들을 정리해야 됩니다. 제로 확실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그걸 안 하면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걸 안 하고 확장해서 매장 하나 더 만들고 하면 뒤로 갈수록 다 리스크가 됩니다. 진호란에 정리하고 다시 셋업해서 진행돼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상당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명의 재물을 얻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당연히 취재 득지할 수 있는 운인데 수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거죠.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수에 대한 미련을 갖게 됩니다. 인계수를 써왔기 때문에 신진으로 수가 와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신진이 되잖아요. 신진. 신진으로 수가 와서 쓰는 것처럼 타성에 젖어서 수가 커지는 것처럼 수가 지연되는 것처럼 에너지를 쓰라고 합니다. 미련 버리라는 말입니다. 확실하게 전환해야 한다 이거죠. 만약에 식당을 하는 사람이 간판을 바꿔야지 하면서 계명년에 꽤 장사가 되니까 놔두고 했습니다. 간판을 바꿔라. 새 간판으로 바꿔라. 지금 하던 것으로 해도 되겠지가 아니라 그동안 바꿔야지 하면서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진월 전에 딱 매듭을 져야 합니다. 이게 늦어질수록 리스크는 커집니다. 이게 넘어가면 신월에 정리합니다. 정리가 늦어질수록 손해를 보는 겁니다. 빨리 앞에서 수를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이거죠. 진월이라 목에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확인해서 넘어가야 된다 이거죠. 신진으로 가압적인 에너지로 수를 쓰면 안 됩니다. 만약에 천간에 수가 있으면 진이 왔을 때 가압을 유지하죠. 그러면 했던 방법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진토가 와서 지금 하던 것을 정리하게 하지만 그 정리가 완전 단절,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하던 것들을 정리하게 하는 겁니다. 가지치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하는 것이죠. 임수가 있으면 전환이 순조롭습니다. 수생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순조롭죠. 사조 천간에 인계수가 없으면 인계수를 운으로 썼습니다. 생재하는 것을 운으로 썼기 때문에 진토로 들어가는 것까지 계산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거 하는 겁니다. 수가 운에서 온 것은 자기 몸에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처럼 쓰는 겁니다. 연애운은 지금까지 방식을 정리하고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가을 이후에 새로운 이성이 인연이 됩니다. 공부도 기존에 했던 방식을 바꾸어야 성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학원 다니던 사람이거나 과외를 받았던 사람은 학원을 바꾸거나 선생을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운은 후반기에 좋습니다. 경진일주가 갑진년을 만나면 경진일주는 이민계묘년에 지지신토를 목국토를 해서 인성에 대한 조절을 지지해서 했습니다. 계묘년에는 진중의 계수 상관이 천간에 나와서 작용을 했죠. 그래서 계묘로 연결된 겁니다. 경진일주한테는 계묘년이 크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관을 주로 쓰는 명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었죠. 소소하게 자기 에너지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일지의 편인을 실체화해서 쓴 겁니다.
일지의 편인에서 상관이 나간 거고 그 편인을 목국토로 묘진으로 연결된 에너지니까 안정적으로 자기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크게 염려할 것은 없었습니다. 대신 뭔가 크게 만들어진다든지 뭘 터트린다든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갑진이 오게 되면 진진이 되죠. 그러면 갑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갑목은 제극인을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경술일도 제극인합니다. 경술일도. 경진일주는 진진 변화를 조절하는 편제가 됩니다. 진토의 변화를, 진토가 편인이니까 편인은 생각이죠. 이 잡생각입니다. 생각이 계속 번집니다. 습해져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의심을 하게 됩니다. 경금한테 진토는 의심의 토입니다. 저게 토생금에서 나를 키워주는 토인데 실제로 금이 힘을 얻기 어려운 토입니다. 그러니까 의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인이 두 개가 겹친다는 것은 의심이 번진다는 거죠. 해결하는 방법은 갑목이라는 편제죠. 편제로 소토해야 한다 이거죠. 확인해야 한다. 가시성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경질일주할 때는 자기 변화에 브레이크 거는 생각을 가시성으로 전환하는 것. 이것이 갑진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단순화시키는 것, 드러내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생각으로만 갖지 말고 밖으로 표현을 해라. 경진일주한테는 갑진년이 뭔가를 기록하는 것, 제가 기록이죠. 제가 기록입니다. 있는 대로 기록하는 것이 제입니다. 사실대로 기록하는 것이 제죠. 보고서 같은 거죠. 지금 진행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제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진진이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징징대다 끝납니다. 그래서 갑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진일주는 갑진년이 변화를 조절합니다. 갑목을 최대한으로 끌어들여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변화를 언제 해야 되나? 전반기에 변화를 하게 하는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가시성을 만들어야 됩니다. 구체화시켜서 자기가 생각만 했던 것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 구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각을 생각으로만 놔두고 미루면 미룰수록 편제 역할은 늦어집니다. 실효성이 떨어지죠. 경진일주는 빨리 자기 프로그램을 밖으로 내보여야 합니다. 경진일주한테 갑진년에 꼭 필요한 게 일기장입니다. 메모해야 됩니다. 제라고 하는 것으로 내 생각을 확인시키는 거죠. 적어야 됩니다. 아니면 폰에다가 말로라도 기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번집니다. 그래서 출발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확인이 안 되죠. 그러면 진월 넘어가면 꼬이기 시작하죠.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진일주가 갑진년을 잘 쓰는 방법은 지금부터라도 빨리 기록, 메모, 일기 등을 써야 한다 이거죠. 편제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쉽지 않죠. 스케치같이 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나 생각을 자기 확인이 필요하다. 분명하게 마디를 지으면서 확인하면서 일을 해야 리스크를 없앨 수 있습니다. 경진일주는 빨리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나타나게 되니까 경진일주는 전반에 정리하는 게 필요하죠. 경진일주는 진토가 붙어서 인성이 번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편인적인 것이 해결이 안 될 수 있죠. 갈수록 더 오리무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의 에너지가 강한 앞에서 빨리 결정해야 됩니다. 공부는 전반기는 잡생각만 많고 집중이 안 되어서 공부가 잘 안 됩니다. 잘해보려 해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많이 하려 하지 말고 한 가지라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후반기가 가면은 공부 성적이 올라갑니다. 수험생도 후반기에 성적이 오를 수가 있고, 연애는 전반기는 짜증납니다. 내 생각대로 진행이 안 되고 소개팅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동안에 사귀었던 이성은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후반기나 가야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깁니다. 매매는 전반기에는 잘 안 되고 후반기에 가야 합니다. 부부지간은 전반기에 짜증나고 힘듭니다. 후반기에 좋아지는 운입니다. 경술일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술일주가 갑진년을 만나게 되면은, 경술일주는 갑진년이 변동의 해입니다. 진술충을 하니까, 이렇게 진술충을 하니까 자기 공간을 바꾸는 것이 되죠. 공간을 바꾸는데 간목을 달고 왔으니까 공간을 바꾸는 거에 대한 확인이 일어납니다. 조절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간목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술일주는 바꾸는 해이죠. 자리를 바꾼다, 이전한다, 이직하는 게 일어납니다. 이런 것을 앞에 하면 안 되고 최소한 진월 이후에 하여야 합니다. 진월이 가장 변화하기 강한 운이죠. 그래도 조절해서 후반에 하면 좋습니다. 그래야 간목의 에너지로, 목국토하는 에너지로 조절을 해서 술토의 진술충을 자기 중심으로 써서 확인해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변동할 수 있는 것, 구조를 바꾸는 것, 이직을 하는 것, 빨리 이직을 하게 되면은 편제로 확인되기 전에 이직하는 겁니다. 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기 전에는 다 리스크죠. 그래서 후반에 하라 이겁니다. 가장 안정적인 것은 수월이고 진월에 이직하면은 수월 전에는 리스크가 따라갑니다. 자축월의 인사이동이 경실일주가 하게 되면은 상당 부분 자기 주장으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확인되지 않습니다. 간목으로 확인된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좋은데 자기가 확인을 못합니다. 그래도 이동이 생겼다면 간목으로 확인하면서 견뎌야 됩니다. 견디면 좋아집니다. 소토가 된 거니까. 경술일주는 후반기 가야 안정되고 만약에 전반에 움직이면 움직임에 대한 확인이 쉽지 않습니다. 연애운은 전반기에는 이성과의 갈등과 불화, 이별수가 생깁니다. 그러나 후반에 갈수록 안정이 되죠. 소개팅은 후반기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 이사, 이동수가 강합니다. 후반기에 이사,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반기에 하면 다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공부도 전반기에는 집중이 안 되어서 성적이 안 나올 수가 있습니다. 후반기 갈수록 공부에 집중하죠. 특히 주의할 것은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는 운이고 흥분지수가 높아져서 모험이나 놀이에 중독되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 성급함을 줄이고 낙상수를 조심하기 바랍니다. 결론지어 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리는 것은 일주 기준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운이 좋다고 들은 사람은 너무 자만하지 말고 운이 나쁘다고 들은 사람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4주 전체 구조를 봐야 더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패턴은 맞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